네, 4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BS에서는 10시 30분 4BS 뉴스룸이, 11시에는 안녕하세요가, 11시 20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4BS 뉴스룸의 강서영입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요즘 대중문화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팬덤 문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인 아이돌 팬덤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팬덤이라는 단어는 다수에 의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정의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팬덤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팬덤은 광신자를 뜻하는 포네틱에서 따온 팬과 영지, 나라 등을 뜻하는 전미사 덤의 합성어입니다. 네, 유래로는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출발은 하지만 후에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거나 몰입하여 그 속에 빠져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에 대중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의 하나로 팬덤이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팬덤 문화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보통 팬덤 문화 하면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덤을 대표적으로 떠올리지만 팬덤 문화의 분야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연예계에서 주로 나타났던 팬덤 현상이 정치권으로까지 퍼지면서 팬덤 정치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팬덤 현상은 일반적으로 특정 정치인의 활동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주로 나타나며 해당 정치인의 이념과 목표 등의 무한한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스포츠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스포츠 팬덤으로 꼽을 수 있는 야구 팬덤의 경우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원정 경기를 주기적으로 보러 가거나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의 야구 모자, 야구복은 물론이고 사인볼을 모으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팬덤 문화의 대표 분야인 아이돌입니다. 1세대 아이돌의 출현 이후 한국에서의 아이돌 팬덤 문화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가장 큰 성장을 보인 팬덤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진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중에서도 아이돌 팬덤 문화를 대표적인 팬덤 문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이돌 팬덤 문화는 대중문화의 중심이 되었다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각 방면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요계로 한정되어 있었던 아이돌 팬덤의 영향력이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여 가요에서 영화, 드라마, 책, 예술작품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게 되고 이러한 팬덤의 영향력을 감지한 여러 기업들은 팬심을 이용한 마케팅, 홍보 전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재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으로 인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팬덤, 초국적 팬덤이라는 새 개념으로 확장되며 아이돌 팬덤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룸에서는 아이돌 팬덤 문화를 주제로 선정해 아이돌 팬덤 문화의 변천사에 대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이돌 팬덤의 변천사를 짚기 이전에 한국 가요계 아이돌의 변천사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1세대 아이돌입니다. 1996년 H.O.T의 데뷔를 시작으로 1세대 아이돌 시장이 열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1대 아이돌 붐이라고 불리는 1세대 아이돌의 전성기였습니다. 보이그룹은 1990년대 후반에 전성기를 맞은 H.O.T와 잭스키스가 선발주자이며 2000년대 초반에 전성기를 맞은 신화와 G.O.D 세대가 후발주자로 구분됩니다. 걸그룹 역시 1997년 11월에 데뷔한 SES의 데뷔를 기점으로 1998년 핑클과 양가구도를 형성하여 걸그룹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1세대 아이돌의 붐을 연 H.O.T가 아이돌의 정석을 확립해 거대 팬덤 형성을 하게 되고 후에 데뷔한 잭스키스와 라이벌 구도가 됩니다. 걸그룹 역시 SES와 핑클이 청순파 걸그룹 컨셉을 두고 라이벌 구도를 보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2세대 아이돌입니다. 2세대 아이돌은 그룹 동방신기의 데뷔를 기점으로 다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잇따라 슈퍼주니어, WS501, 빅뱅의 보이그룹 데뷔가 이어지고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등 걸그룹이 큰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아이돌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원더걸스의 텔미와 소녀시대의 G 등 큰 히트는 듣는 음악에서 보고 따라하는 음악으로 변화의 시작점이었으며 후크성과 포인트 안무라는 신개념 히트 요소를 가요계에 처음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3세대 아이돌입니다. 2010년 이래로 지금까지 데뷔한 아이돌들을 폭넓게 3세대 아이돌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3세대야말로 역대급으로 많은 아이돌들의 데뷔가 이루어진 아이돌 전국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세대 아이돌의 특이점은 음반 혹은 음원 중 특정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네, 엑소의 G.O.D 이후 12년 만에 첫 밀리언셀러를 기점으로 해서 방탄소년단, 워너원 등의 보이그룹 음반 판매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은 음원 차트에 있어서 강세를 보이며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돌의 변천사에 따라 아이돌 팬덤 문화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 하나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응답하라 1997 속의 장면은 실제 1998년 연말 골든디스크 시상식을 앞두고 잭스키스의 팬덤과 H.O.T의 팬덤이 단체로 몸싸움을 벌인 실제 사건을 재현해낸 것입니다. H.O.T와 잭스키스가 대표적인 라이벌 구도를 이루다 보니 이들을 좋아하는 팬덤도 덩달아 같이 라이벌화되면서 팬덤 간 치열한 경쟁 구도의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수들의 화합의 장이라고 대표되는 드림 콘서트 현장에서는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해서 더 큰 함성 소리를 내기 위해 공연 시작 10시간 전부터 노숙을 하며 팬덤 간의 기싸움을 벌이는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세대는 팬덤 간의 경쟁 구도 형성의 시초가 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세대 팬덤의 성별과 연령대는 비교적 고정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그 당시에 걸그룹은 남성들이 좋아해야 하며 남그룹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이며 아이돌 팬덤은 주로 10대 아니면 20대라는 고정인식이 자리 잡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1세대 아이돌 팬덤에서는 공식색 문화 그리고 풍선 음원 문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공식색으로 만들어진 풍선을 들고 응원을 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응원 도구의 도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G.O.D의 경우 하늘색 풍선, 잭스키스는 노란색 풍선, SES의 보라색 풍선 등을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세대 팬덤 문화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2세대는 1세대에 비해 팬덤의 연령대와 성별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세대 걸그룹 소녀시대는 지읒 히트 이후 이래로 기존 걸그룹의 10대와 20대층의 국한된 팬덤을 30, 40대의 삼촌팬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모팬, 누나팬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의 호칭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팬덤의 연령대가 본격적으로 다양해지기 시작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1세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걸그룹을 좋아하는 여성 팬덤, 즉 여덕이 등장하게 되며 아이돌 팬덤의 새로운 판도가 열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걸그룹 FX는 다른 걸그룹과는 차별화된 몽환적인 컨셉을 통해 강한 여성 팬덤을 형성하게 되고 이른바 여덕몰이 그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존의 보이그룹의 탄탄한 여성 팬덤에 이어 걸그룹을 좋아하는 여성 팬덤인 여덕들이 엔터 시장을 이끌게 되며 아이돌 팬덤의 고정된 성별화를 깨게 됩니다. 다음으로 2세대를 기점으로 소통, 참여 문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2세대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UF타운, 즉 유타라는 사이트인데요. 유타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한 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지정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그 아이돌이 랜덤으로 답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과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큰 인기를 끌었던 사이트입니다. 네, 실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룹의 멤버로부터 답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디지털 매체의 발달이 덜 이루어졌었던 1세대에 비해서 아이돌과 아이돌 팬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등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소통 참여의 문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 1세대와 이어지는 응원 문화입니다. 1세대에 생겼던 공식색 문화가 없어지지 않고 정착되어 여전히 팬덤의 고유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의 순서대로 동방신기, WS501, 슈퍼주니어, 샤이니, 그리고 소녀시대 팬덤의 공식색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2세대에 이르러서 공식색과 더불어 새로운 응원 도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응원봉입니다. 풍선이 주 응원 도구였던 1세대에서 2세대로 흐르게 되며 응원봉이라는 새 도구가 등장하게 되고 응원봉이 주 응원 도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 스틱봉에서 입체 응원봉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고 저기 네 번째로 보이는 빅뱅 팬덤의 응원봉, 뱅봉은 입체 응원봉의 시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으로 현재 아이돌 팬덤에도 해당되는 3세대를 살펴볼 건데요. 역시나 영상 하나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아이돌 팬덤 문화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한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최종 순위 발표식 영상인데요. 네, 인기리에 종영된 채널 엠넷의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달라진 팬덤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각 기획사 아이돌 연습생들의 순위가 정해지고 정해진 순위 안에 들어온 멤버들로 아이돌 그룹이 결성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기획사에서 결성해준 아이돌 그룹을 그대로 수용하고 좋아하게 되는 팬덤 문화가 주를 이루던 가운데 프로듀스 101을 기점으로 자신이 아이돌 멤버를 선택해서 그룹을 생산해내는 팬덤 문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는 아이돌이 아이돌 팬덤을 만들던 것에서 아이돌 팬덤이 아이돌을 역으로 만들어내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고 이렇게 결성된 아이돌 그룹인 아이오아이, 101, 아이즈1 등은 결성 후에도 강한 팬덤을 유지하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세대의 아이돌 팬덤 활동에 있어서 SNS는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각종 커뮤니티,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통한 팬덤 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팬덤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SNS는 바로 트위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트위터를 통해서 실트 총공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실트 총공은 실시간 트렌드와 총 공격을 뜻하는 총공을 합친 말입니다. 트위터에서는 실시간 트렌드라는 기능을 이용해 팬덤이 답을 해 해시태그로 문구를 작성하고 글을 게시하는 현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컴백 전 혹은 컴백 후 멤버의 생일, 음원 스밍 총공 등 실트 총공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트위터에서 크게 자리 잡은 팬덤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긍정적인 예시들만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 총공의 부정적인 면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네, 상대 아이돌 그룹이나 혹은 상대 아이돌 팬덤을 향한 인신공격, 사이버 불링으로 이루어진 실트들도 역시 총공이 되는 악영향 사례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세대별 아이돌 변천사와 팬덤 문화의 변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돌 팬덤 문화는 대중문화의 주축을 이루며 끊임없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이돌 그리고 아이돌 팬덤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더 높은 발전을 이루어낼지 큰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이상 브리핑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들을 응원합니다. 전국 고민자랑! 네, 오늘은 4BS의 간판 아나운서죠. 방서영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 바로 소개해 볼까요? 제목, 제 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산에 사는 40대 주부 오여진이에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요즘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엄청 쓰는데, 엄마, 나 지금 최애 직캠 봐야 되니까 방에서 좀 나가. 아니 엄마, 나는 인생 신조가 어덕행덕이라니까? 내 최애 멤버는 형일 오빠라고 몇 번을 말해. 난 그래도 형일 오빠 포카가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언제나 제 딸한테 1순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닌가 봐요. 하루 종일 방에서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 보느라 밥도 거르고, 그렇게 좋아하는 갈비 먹으러 가자고 해도 오빠들 보느라 너무 바쁘다며 마다하네요. 딸의 취미생활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가는 건 아닌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아이돌에 너무 푹 빠진 제 딸,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요즘 이런 고민 가지신 부모님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서영씨도 아이돌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고등학생 때 H.O.T에 빠져가지고 부모님 몰래 콘서트를 간 적도 있습니다. 서영씨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주인공 바로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인이 엄마 오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팡팡중학교 1학년 박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머리띠부터 남다르신데 이게 어떤 머리띠인가요? 네, 이 머리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 SPBM의 제 최애 형일 오빠의 굿즈입니다. 와, 요즘 대세 그룹이죠, SPDM. 어떤 그룹인지 오빠들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SPBM은 칼군무로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저는 그 칼군무에 반해서 입덕하게 됐는데요. 근데 제 입덕 멤버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페나저 짤로 유명한 의진 오빠가 제 입덕 멤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주얼 센터 형일 오빠가 지금은 제 최애예요. 얘가 이렇다니까요. 요새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아까 팬 하죠? 팬 맞아? 네, 서영씨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팬이 아니어도 저장하는 사진이라는 뜻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페나? 네, 그런 뜻인데요. 안 그래도 엄마가 하도 제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제가 바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팬덤 용어 시간인데요. 먼저 아까 말한 팬화전은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팬이 아니어도 저장하는 짤, 사진,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뭔가 웃기거나 매력 있는 사진이어서 개인 소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최애를 형일 오빠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최애는 말 그대로 가장 좋아한다는 의미고요. 그룹 내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좋아하는 멤버는 차애라고 부릅니다. 제 차애는 바로 입덕 멤버인 의진 오빠입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한 입덕이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덕후와 덕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덕후는 특정한 분야에 푹 빠진 사람, 그리고 일본에서 오타쿠라는 말에서 유래된 신조어고요. 덕질은 뭔가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분야를 관련된 걸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입덕은 어떤 뜻인지 다들 아시겠나요? 네. 아이돌 세계에 빠져서 덕질 세계에 입문해서 아이돌 멤버에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탈덕은 덕후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덕후 생활을 잠시 쉰다는 의미로 휴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덕후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로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절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까요? MC님 혹시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덕은 덕후일 거고, 네, 맞아요. 제가 아는 무슨 수성목밖에 없긴 한데 덕계옷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수성모. 네, 덕은 덕후가 맞는데요. 덕계못은 덕후는 개를 못한다의 준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자주 가는 공원이 있어요. 근데 하필 제가 안 간 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온 거예요. 근데
덕후도 아닌 제 친구들 거기서 사인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반대로 성덕은 성공한 덕후라고 뜻인데요. 뭔가 길 가다가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를 우연히 마주친다든지 팬사인회를 자주 갔더니 좋아하는 아이돌 member가 먼저 알아봐 준다든지 성공한 덕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덕밍아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덕밍아웃을 한 상태인데요. 덕밍아웃이란 덕후인 것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아나운서님 혹시 일코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저는 덕밍아웃과 반대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역시 아나운서라 그런지 똑똑하시네요. 일코는 일반인 코스프레의 준말인데요. 저와는 반대로 덕후인 것을 숨길 때 쓰는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회사원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덕후인 걸 밝히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연에서 포카라는 말이 나왔는데 포카는 포토카드의 준말이에요. 이제 앨범을 구매하면 안에 들어있고요. 멤버별로 랜덤이라서 팬들끼리 최애 멤버로 교환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덕행덕입니다. 이거는 관객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혹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리를 해보세요. 덕후는 행복한 덕후인가? 네, 이거는 바로 제 인생 신조인데요.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왕 덕질을 할 거 좀 행복하고 재미있게 하자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용어입니다. 아마 이 말은 많은 덕후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요. 정말 다 처음 듣는 단어예요. 네, 사실 제가 H.O.T 덕질을 할 때만 해도 이런 말이 없었는데 저는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좀 알겠어? 둘다 모르겠고 학교 공부나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엄마가 5등 안에 들면 내가 콘서트 보내준다고 해서 내가 3등까지 들었다고. 오빠들만 보러 다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오빠들을 보러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 덕분에 동기부여가 돼서 제가 성적도 올랐고 제가 팬사인회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멤버인 형일이 오빠가 꿈에 관해서 좋은 얘기 해줘서 제가 대학교도 언론정보학과에 진학하겠다는 꿈도 꿨습니다. 팬덤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네요. 아, 얘가 이런 것만 했으면 제가 여기 나왔겠어요? 얘가 지 오빠들 영상 뜬다고 밥도 안 먹고 돈도 자기 오빠들한테만 쓰고 돈을 너무 막 쓴다니까요? 아 근데 팬사인회를 한다는데 앨범을 한두 장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10장은 사야지 제가 팬사인회를 갈 수 있다고요. 이거 보세요. 얘가 이렇다니까요? 근데 제가 돈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인데 어느 정도의 돈은 제가 벌어서 쓰고 있어요. 돈을 번다고요? 중학교 1학년이시지 않나요? 네, 맞는데요. 제가 바로 많이 버는 건 아니고 소소하게 벌고 있어요. 제가 손재주가 좀 좋은 편이라서 스티커나 메모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같이 팬덤 활동을 하는 언니는 이렇게 도안을 그려서 아이돌 캐릭터 인형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 인형이 바로 그런 캐릭터 인형을 의미합니다. 대단한데요. 원래 팬덤에서 이런 걸 만들고 그런 건가요? 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게 있냐면 팬아트나 팬티 그리고 캘린더나 포토북 이런 2차 창작물 같은 거를 많이 생산해내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다들 일종의 문화 생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옛날에 팬덤 활동이라고 하면 뭔가 음악 방송에 가거나 콘서트를 보러 다니는 데 좀 한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창작물을 생산하면서 조금 팬덤 문화가 생산적이고 청년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제 손재주를 살려서 좀 더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저번에 뉴스룸 촬영을 할 때 네. 빅뱅의 지드래곤의 맞아요. 팬분들께서 커피차를 보내주신 적이 네,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말하는 건가요? 아, 네. 그런 거는 일종의 서포트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팬들끼리 돈을 모아서 말씀해주신 간식차나 밥차 같은 거를 보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일 때는 뭔가 선물 같은 걸 보내거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북 같은 거를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덕질이 밥 먹여주냐고 하고 돈이 아깝지 않냐고 하는데 요새는 저희가 진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신다고요? 아이돌이 진짜 밥을 사주는 건가요? 네, 일명 역조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에게 조공을 하는 것처럼 아이돌 멤버가 저희한테 역으로 조공을 해주는 걸 말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음악 방송에 응원차 가면은 도시락 같은 걸 고맙다고 선물해 주기도 하고 날씨가 추우면 손난로 같은 걸 주기도 합니다. 사연만 들어봤을 때는 이런 팬덤 문화에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긍정적인 면도 많을 것 같고 또 새로운 팬덤 문화 특징도 알고 가는 것 같네요. 아, 네, 제가 너무 안 좋은 면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서 손도 잡고 한번 솔직하게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세희가 엄마가 맨날 화내고 약간 잔소리해서 미안해. 엄마는 너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앨범은 한 5장 정도만 하는 걸로 하자. 5장으로 팬사인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엄마가 모르는 용어는 최대한 안 쓰고 오늘 가르쳐줬으니까 무턱대고 화내거나 짜증도 그만 내고 욕도 씀씀이도 좀 줄여보도록 하고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5초간 국민들의 고민이 모두 해결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계속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오여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팬덤 문화는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본 영상에서 학생들이 비정상적인 루트로 아이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이유로 강적으로 변질되어버린 팬 문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팬덤 문화의 안 좋은 이면을 먼저 소개한 뒤 팬덤의 순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사생입니다. 저희는 사생은 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행동은 팬 문화가 아닌 범죄에 가깝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팬덤 문화가 자라나면서 파생되어 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팬덤 문화에 속하는 영역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지코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했고 집안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으로 바깥을 확인해 보니 사생이 자신을 향해 V를 그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태연은 해외 공항에 도착하자 사생이 몰려들어 신체 부위를 만지며 과하게 밀착했고 그로 인해 넘어져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 수많은 통화 기록을 캡처해 SNS에 올리며 사생에게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분 간격으로 며칠 동안 계속 연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희철은 한 사생이 슈퍼주니어 숙소에 잠입해 김희철의 속옷을 다른 멤버들의 속옷 사이에 끼워놓고 문자로 이런 섬뜩한 내용의 문자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생들의 계속되는 연락에 핸드폰 번호를 바꿨더니 바로 번호 바꿔도 우리 다 아는데 라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또 차량을 임대해 연예인을 뒤쫓는 사생 택시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갓세븐의 잭슨은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따라오던 사생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 사생들 때문에 큰 사고를 겪어야만 했던 아이돌은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연예인 휴대폰 번호나 인터넷 계정 등을 찾아내 연락하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카톡은 아이돌 멤버의 전화번호, 숙소 내 영상까지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돌 가족, 이성 친구의 인적사항, 언제 누구를 만나 뭘 했는지에 대한 정보, 그것을 입증하는 각종 사진과 영상들이 돈으로 대규모 매매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정보 매매 글이 한 달 동안만 무려 380만 건, 그것도 트위터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스타, 페북 등 다른 SNS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거래 정보가 상식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핸드폰 카톡, 인스타 비밀번호, 지인들 전화번호, 카톡 아이디, 아이돌 멤버의 주민등록증 사진, 숙소에서 몰래 찍은 영상, 비공개 활동에 일거수일투족이 포함된 것 등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 전화번호 사진은 실제로 전화 테러를 당한 연예인의 핸드폰 전화 목록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연예인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 위협이 될 정도로 사생활 침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스타를 보기 위해 위험천만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생들, 몰상식한 행동으로 아티스트를 힘들게 하는 사생들은 절대 팬이 아닙니다. 범죄 행위를 자행하는 이들은 스토커, 즉 범죄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무단 주거침입, 스토킹, 개인정보 유출 등은 현행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사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군가와 열애설이 났을 때 그 당사자들에게 하는 행위는 거의 테러에 가까운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이버스 감미연은 H.O.T의 문희준과 열애설이 나면서 안티들의 테러와 같은 짓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살해 협박에 누가 봐도 위협적인 물건들을 소포로 떡하니 보내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생방송, 음악방송 무대 중에 꺼져라를 외치는 극성 팬들의 행동, 같은 팀 감미연의 스캔들로 인해 윤은혜는 문희준 팬들에게 우물이 든 물총 테러를, 나머지 멤버들 역시 고양이 사체가 든 소포를 맞고 돌을 맞는 등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생들은 어린 소녀들을 한순간에 궁지로 몰아넣었고 매 순간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 예시는 예전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전혀 바뀐 것은 없습니다. AO의 설현은 블락비의 멤버 지코와 스캔들 이후 인스타그램에 쏟아진 악플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내용들은 스캔들 유출 당시의 옷차림에 대한 비하부터 인신공격 같은 맥락 없는 욕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 예린이 팬사인회 현장에서 몰카 안경으로 자신을 촬영하던 남성 팬을 발견한 모습인데요. 다행히 몰카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빨리 퇴장을 시킬 수 있었는데 여기서 더 문제는 예린이 정색을 한 행동은 너무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팬사인회에서 영상 촬영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었고 그저 가까이에서 찍고 싶었던 팬심이 담긴 행동이었는데 퇴장까지 시킨 것은 옳지 못한 대처였다고 말하는 일부 팬들. 연예인을 찍는 것은 문제없고 내가 원하면 어떻게든 찍어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연예인은 공유제가 아니며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이 외에도 걸그룹 크레용팝의 멤버 초아가 공연 도중 남성 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녀시대가 무대를 하는 도중 한 남성이 무대 위로 올라와 태연의 손목을 잡고 납치를 시도했고 크리스틴 주결경에게 성희롱 스케치북을 보여주려다가 소속사 대표에게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사건은 극히 일부이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아이돌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팬덤 문화의 어두운 이면을 알아봤는데요. 꼭 나쁜 일만 있을까요? 팬덤의 좋은 기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팬덤의 순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팬클럽의 기부 행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헨리 팬클럽은 세계 각국의 헨리 팬 연합과 함께 10월 11일 헨리 생일을 맞아 통큰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헨리 생일인 10월 11일을 의미하는 1,011만원 상당의 물품을 군 네이버스를 통해 해외 난민 구호품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박지훈의 네이버 팬카페 형광길만 걷지훈은 박지훈 데뷔 후 1년간 꾸준히 기부 행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친 그들의 기부금은 5천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박지훈의 기념일마다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그들의 기부 행렬. 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최애 스타의 이름을 드높이는 동시에 소외계층을 향한 선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의 공연장 앞에 쌀과 계란 등이 놓여있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닌데요. 지난 2007년 신화 멤버 신혜성의 콘서트에 꽃이 아닌 쌀화함이 등장했습니다. 이후로 신화창조는 신화 콘서트에 연탄, 라면, 화환 등을 보내며 아이돌 팬덤의 기부 응원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행사장에 전시되는 기부 화환은 쌀이나 연탄 등 물품이 실제로 부착되지는 않고 팬들이 성금을 내면 대행업체가 현물을 구매해 자선단체나 구호단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즘 팬들의 기부 문화는 한 단계 진보하고 있습니다.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숲까지 조성하는 통큰 환경 기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화숲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신화의 한 팬이 올린 SNS 글이 7,000회 이상 리트윗되었습니다. 국내외로 퍼진 이 글을 보고 중국 신화 팬들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미 중국 신화 창조에서 신화숲 조성을 위한 보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화의 데뷔 연도를 기념하며 1998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는 모금 첫날에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신화숲 외에도 서태지, 소녀시대, 빅뱅, 엑소 등 많은 연예인의 이름을 딴 숲이 팬들의 기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숲이 당장 대기오염을 해결하긴 어렵겠지만 연예인 숲 조성 등 사회공헌 팬덤 문화가 더욱 확산되면 좀 더 푸르고 맑은 세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그들을 감동시키는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앨범을 기다리고 수시로 그들을 걱정하는 사람들, 결국에 아이돌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광고하는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고군분투합니다. 내 최애의 브로마이드를 받는 것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또 내 최애의 생일날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광고를 사기도 합니다. 그들이 힘들 때, 루머에 시달릴 때, 슬퍼할 때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팬들입니다. 아이돌은 이러한 응원에 힘입어 동기부여가 되며 팬들은 아이돌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행복을 느낍니다. 이는 서로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며 이상적인 팬덤 문화입니다. 스타와 팬클럽이라는 관계 속에서 맹목적으로 옹호 지지하는 것이 아닌 아쉬운 부분이나 고쳐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팬은 아이돌의 무조건적인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이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이상적인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특징이 너무나도 양극화되어 있어 아이돌에게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팬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이 존재한다. 아이돌 존재 여부에 중요한 이유가 되어주는 것이 팬인 반면에 극에 달한 좋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가까운 일들도 팬들의 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팬이란 아이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그들이 싫어하는 데 만지려고 하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존중을 기원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해주는 것에 대한 비정상적인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장해 나가는 K-팝에 맞춰서 우리의 팬덤 문화도 더 건강한 팬덤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